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를 찾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를 야당 탄압이라고 규정하며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함께 맞서 싸우자고 호소했습니다. 기록적인 폭설에도 불구하고 가뭄과 물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공기관들이 나서 강도 높은 물 절약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가뭄으로 섬 주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해수 담소화 시설이 구원투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남해안을 끼고 있는 전라남도와 부산, 경상남도가 세계적인 해양 관광벨트 구축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지만 동복댐의 저수율은 오를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비와는 다르게 댐으로 흘러들어가는 유입량이 많지 않기 때문인데요. 공공기관들도 물절약에 동참하고 있고 정부도 긴급 처방에 나섰는데요. 수력 발전에 사용하는 물을 주암댐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입니다. 최근 물을 절약하기 위해 화장실 세면대마다 세면대 절수기를 설치했습니다. 기존보다 물이 적게 나와 60~70%의 물절약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 물 가뭄으로 인한 대책 마련을 위해서 광주시에서 대대적으로 광주시뿐만 아니라 산하기관 전체적으로 절수를 위한 노력을 했는데요. 김대중 컨벤션 센터처럼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 50곳이 절수기 설치와 지하수 사용 등 물절약 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복댐 저수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황. 동복댐은 이달 초 저수율이 30% 아래로 떨어진 뒤 현재 26.2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광주에 40cm의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지만 눈은 비와 달리 댐으로 흘러들어가는 유입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16.5mm의 효과만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대로라면 내년 3월부터는 재앙급수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 시민들에게 물절약 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연일 호소하고 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가뭄 위기는 근본적으로 넘어야 할 과제라며 장기적인 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시민들의 절수 운동에만 기대지 않고 물순환 체계로 가는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어 가뭄 상황을 근본적인 기후위기 행동 마련의 기회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정부도 가뭄을 극복하기 위해 수력 발전용 댐인 보성강 댐물을 주암댐으로 모두 보내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주암댐도 가뭄이 지속된다면 내년 6월 고갈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어 한동안 물과의 전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이렇게 정부의 긴급 처방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 특히 섬 지역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물을 구할 곳도 많지 않은 섬에서는 해수 담소화 시설이 구원투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에서 배를 타고 1시간 30분 거리인 신안군 신의도. 섬 절반이 염전일 정도로 전국 최대 천일염 생산지로 꼽힙니다. 이곳도 올겨울 극심한 가뭄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상수는 바닥을 드러냈고 말라가는 지하수는 소금물로 변했습니다. 오래전 저희 중학교 다닐 때 1학년 때 78년도인가 그때 가뭄 말고는 지금이 최악의 가뭄 같습니다. 최근 신의도에 설치돼 시험 가동 중인 해수 담소화 시설입니다. 컨테이너 속 기계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하수를 퍼올려 그 안에 소금기를 제거한 뒤 음영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걸러지고 버려지는 물을 한 번 더 걸러줘서 보통 역삼투압 방식이 회수율이 65%인 반면에 저희는 이제 최대한 85%에서 88%까지 사용을 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이 해수 담소화 시설은 하루 300톤의 먹는 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넉넉지는 않지만 1,500여 명의 신의도 주민들은 식순환 고비를 넘겼습니다. 또 전국 최초로 이동식으로 만들어져 설치 기간을 단축하고 활용도를 넓혔습니다. 가장 가뭄이 심한 일단 신의면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다가 가뭄이 해소되면 다른 도서지역으로 이동해서 재활용할 계획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도 가뭄이 잦아지고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예부터 물이 귀한 섬 지역은 가뭄 피해가 더 심할 수밖에 없는데 해수 담소화 시설이 해결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섬이 있는 전남 5개 시군 64곳에
해수 담소화 시설이 가동되고 있으며 6천여 명의 섬 주민들이 물 걱정을 덜고 있습니다. 전람도는 완도와 신안에 추가로 설치 중인 4곳을 비롯해 작은 섬을 중심으로 해수 담소화 시설을 계속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출근길 따뜻한 옷차림으로 나서셔야겠고요. 빙판길에도 여전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날은 춥지만 오늘 하늘 모습 보시면 대체로 깨끗한 하늘 드러나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종일 맑은 날씨 예상되지만요.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날이 흐린 가운데 눈발이 날리고 있습니다. 이 눈도 오늘 아침 중에 그치겠습니다. 예상되는 적설량은 1cm 안팎입니다.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지만 가뭄은 여전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저수율이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물 절약에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합니다. 어제만큼이나 추운 날씨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의 출근길 기온 영하 3도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 5도로 낮 기온도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1박 2일 일정으로 광주 전남을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야당 탄압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특히 당초 일정에 없던 규탄 연설회까지 갖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함께 맞서 싸우자고 호소했습니다. 보도에 한신구 기자입니다. 검찰에서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왔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 출석 대신 텃밭인 광주에서 야당 탄압을 규탄하는 연설회를 가졌습니다. 이 대표는 많은 사람의 피와 목숨으로 만들어진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고 자신 하나를 죽인다고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가려지겠냐면서 함께 맞서 싸워나가자고 호소했습니다. 이재명을 지키지 말고 나라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키고 여러분 스스로를 지키고 우리의 이웃과 가족을 지킵시다 여러분. 함께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또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와 출석에 대한 당내 이견을 의식한 듯 민주당은 하나임을 거듭 강조하면서 검찰 하나회를 만들려는 정부에 맞서서 민주주의와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고 호소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를 만난 뒤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이 대표는 정부가 추진하는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안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저자세 굴종 외교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 좀 당당해야 되겠다. 저자세 굴종 외교 하면 안 된다라는 국민의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또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사건에 대해서 정부의 안보 부실과 무능을 강하게 비판했고 김광동 진실화해 위원장을 겨냥해서는 광주 5.18 북한군 개입 가능성을 운운한 사람이 위원장 자리에 올랐는데 국민과 광주의 희생을 모욕하는 행위라면서 해임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신세계그룹이 광주 어등산 스타필드 복합 쇼핑몰 사업 계획서를 광주시에 공식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내부 검토 작업을 거쳐 오늘 사업 계획서 원본을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앞서 신세계 프라퍼티는 지난 8월 어등산 관광단지에 쇼핑과 레저 등을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복합 쇼핑몰 스타필드 광주를 8천억 원을 투입해 건립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광주 복합 쇼핑몰에는 롯데와 현대 등 다른 유통 대기업들도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의 20인 미만 사업장에서 10명 가운데 절반 가까운 노동자가 휴게실 없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 노동센터가 2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400명을 대상으로 노동 환경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48.8%가 노동자 휴게소 또는 사내 휴게시설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또 20인 미만 사업장 103곳 가운데 44곳이 휴게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고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휴게실 설치 비율은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추진 중인 방학 중 무상급식 사업이 올겨울에도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겨울방학 기간 유치원과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려고 했던 점심 무상급식에 대해 준비 부족 등의 이유로 논의를 중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학 중 급식은 초등 돌봄교실을 중심으로 학교별 도시락 지급과 개인 도시락 지참 등 기존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방학 중 무상급식은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의 주요 공약으로 올해 여름방학부터 추진하려 했지만 급식 환경 준비 부족 등을 우려하는 교육단체의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펌프카를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장비기사와 현장 소장 등 3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 5월 북구 임동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펌프카를 운전하다 작업대가 부러져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50대 장비기사와 현장 소장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장비기사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고 기계 상태도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해안을 끼고 있는 전라남도와 부산, 경상남도가 세계적인 해양 관광 벨트를 구축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섬과 갯벌, 해안 등 천혜의 바다 자원을 기반으로 공동 관광 사업을 발굴하고 남해안을 새로운 성장축으로 키우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유민호 기자입니다. 전남 진도에서 경남을 지나 부산까지 이어지는 남해안. 구불구불한 리아스식 해안으로 총 길이가 2251km에 이릅니다. 푸른 바다 위 수많은 섬은 물론 항구와 갯벌까지 풍부한 자원을 지닌 관광축입니다. 남해안을 끼고 있는 전남과 부산, 경남 3개 시도가 천혜의 바다를 기반으로 세계적인 해양 관광 벨트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시도지사들은 상생 협약을 맺고 협력 사업을 함께 발굴하고 관광 상품도 공동으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특히 새만금 개발청처럼 정부가 주도하는 남해안권 관광개발청 신설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공동 프로젝트, 공동 콘텐츠를 잘 이렇게 협력 사업으로 만들어서 세계인을 남해안으로 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는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에도 공동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내년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와 하동 세계 차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도 협력할 계획입니다. 여수 엑스포가 그랬던 것처럼 지역 발전에 엄청난 계기를 가져다 줄 것이고요. 부산 엑스포의 효과가 남해안 전체로, 남부권 전체로 확산되는. 남해안을 규제와 보전의 공간으로 묶어 만들 것이 아니라 도로와 백길 등 과감한 인프라 투자를 통해 국가 성장의 축으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어서 국가 발전에 동력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산에서 목포까지 이렇게 섬들을 연결하는 육상의 아일랜드 하이웨이. 남해안을 끼고 도는 영호남 3개 시도가 관광벨트 구축을 통해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남해안이 국내를 넘어 세계인이 방문하고 싶은 매력적인 관광지로 떠오를 수 있을지 벌써부터 지역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고흥군이 내년부터 바빠질 전망입니다. 최근 우주발사체 특화지구로 확정됐기 때문인데요. 국가산단이 조성되고 우주 테마파크도 들어설 예정입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주산업 클러스터는 대전의 연구 인재개발, 사천의 위성, 그리고 고흥의 발사체 등 3군데 특화지구가 연계됩니다. 특히 고흥은 나로우주센터를 중심으로 2031년까지 1천억 원 이상이 투입됩니다. 고흥군의 가장 큰 관심은 국가산업단지와 사이언스 컴플렉스 조성 사업입니다. 일반 산단도 없던 고흥에 도내 6번째 국가산단이 들어선다는 건 고흥군의 미래 성장 잠재력을 배가시키는 계기가 되기에 충분합니다. 국비 3,800억 원으로 나로우주센터 인근 52만 평 규모로 조성됩니다. 고흥군은 지난 10월 국토부에 제안서를 냈고 내년 1월에 최종 확정됩니다. 누리호 기술을 이전받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등 10여 개의 우주 관련 기업은 물론 산학 융합 캠퍼스와 기업 지원 기관들이 입주하게 됩니다. 고흥군은 이와 연계해 복내면 소재지에 행안부의 인구 소멸 기금을 활용한 근로자 기숙사 건립과 국가산단 출퇴근 통근 버스 운행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전남도와 협의를 해서 협력을 해서 꼭 좋은 조건의 기업들이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일. 그게 이제 내년부터 저희들이 할 일이라고 봅니다. 사이언스 컴플렉스는 우주 관련 전시 체험을 골자로 한 일종의 테마파크로
고흥군 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이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단순 전시 위주의 우주과학관이 관람객 감소 추세에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세계 우주 강국들도 투자를 아끼지 않는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이를 위한 기본계획 용역비 5억 원이 내년도 부처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고흥군은 또 앞으로 사천에 들어설 우주항공청 산하 고흥센터 개소와 그 역할에도 적극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변방이 아닌 정말 접근성과 그다음에 인구가 늘어나는 그런 지역으로 좀 크게 변화를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해서 좀 고흥이 어떻게 보면 산업 구조가 좀 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멸 위기의 농어촌 고흥군이 인구 10만을 목표로 하는 우주개발의 중심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힘찬 도약을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광주시가 내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인 CES 2023에 처음으로 참가합니다. 광주시는 다음 달 5일부터 나흘간 라스베이거스 CES 2023에 광주 공동 브랜드 홍보관을 운영하며 지역 기업 8개사에 인공지능 기술이 담긴 가전과 IT 제품을 선보입니다. 또한 코로나와 황사, 미세먼지 확산으로 소비자들의 공기질 개선 욕구에 맞춘 공기청정기 제품도 다수 선보일 계획입니다. 조선대학교 병원이 병원 장례식장 부지를 활용해 새병원 건립에 나섭니다. 조선대 이사회는 지난 22일 회의를 열고 병원 장례식장과 의대 교수 연구동인 의성관 부지에 새병원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새병원은 오는 2028년까지 6천억 원을 투입해 3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지상 12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주차장도 기존 1000여 면에서 2000면 규모로 확대됩니다. 이태규 존장이 공군 제1전투비행단 52대 단장에 취임했습니다. 이태규 신임 단장은 취임식에서 제1전투비행단장의 중책을 맡게 돼 영광이라며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며 제1전투비행단의 전통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군사관학교 42기 이 단장은 연합사령부 기획참모부 정책처장과 합동참모본부 국제군사협력과장 등을 지냈습니다. 지역 출신 대학생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공동 운영하고 있는 서울 남도학숙이 신규 입사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총 726명으로 다음 달 2일부터 18일까지 우편이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학교 성적과 소득 수준 등을 반영해 내년 2월 6일 최종 입사자를 발표합니다. 장흥군이 국립 전남호국원 장흥유치전에 본격 나섰습니다. 장흥군은 최근 통과된 내년 정부 예산안에 전남호국원 입지선정 타당성 용역비 2억 원이 확보됨에 따라 조만간 용역을 실시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전남호국원 유치를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전남호국원은 국가보훈처가 시행하는 490억 원 규모의 국비 사업으로 장흥군은 최근 국립호국원 유치를 확정지은 강원도의 추진 상황을 벤치마킹해 유치 전략을 구체화할 방침입니다.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출근길 따뜻한 옷차림으로 나가셔야겠고요. 빙판길에도 계속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날은 춥지만 하늘은 깨끗하게 드러난 상태입니다.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날이 흐린 가운데 약한 고 있습니다. 이 눈발도 오늘 오전 중에 그치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1cm 안팎입니다.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지만 가뭄은 여전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저수율이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물 절약에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합니다. 광주의 기온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출근길 기온 영하 3도 안팎으로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 5도로 예상됩니다. 목포의 현재 기온 영하 1도 안팎, 영암과 해남, 강진에서는 영하 5도 안팎으로 날이 많이 춥습니다. 한낮 기온은 5도에서 7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나겠습니다. 곡성도 영하 8도까지 낮아진 상태인데요. 한낮 기온은 4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당분간 뚜렷한 눈비 소식은 없겠고요. 영하의 추위는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